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필비입니다. 6개월 내로 대공황 시작, 달러 붕괴 이미 시작됐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이먼 헌트라는 굉장한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입지가 있는 인물인데 6개월 내로 미국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 즉 그리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해오고 계세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달러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또 다른 분도 계셔서 오늘 그분들의 어떤 의견,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싹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만한 데이터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사이먼 헌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견고하지가 않다. 그리고 6개월 내로 미천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빅테크 기업들은 40% 정도 수준으로 폭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제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이 2022년에 많이 폭락을 했는데 그때 수준만큼 내지는 그 이상으로 폭락을 할 수 있다.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이라고 하는 거 보면 거의 이번 연도 상반기 안에 시작이 될 거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8년 미국 주도의 서방과 브릭스 전쟁 리스크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매우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에도 이제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굉장히 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의 이제 얘기를 듣고 보면 좀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대공황 당시에도 이제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왜냐?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폭동이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제적 어려움과 궁핍들이 결국 이러한 이제 극단적인 어떤 사건의 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쟁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미장이 이제 급락할 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 경제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게 결국 미천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전쟁 리스크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이먼 헌트의 얘기 말고도 다른 저명한 전문가의 의견들도 동시에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미 달러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테일러 캔이라는 IM 트레이딩 경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달러는 붕괴되고 있다. 최근 캠브리지 하우스라는 곳에서 브리핑한 영상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은 그간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보았다. 근데 세계가 달러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런 기축통화국의 특혜가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현재 미국이 완전 슈퍼 아메리카고 아무도 미국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축통화국의 특혜가 사라질 수가 없고 지금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통계적으로는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달러가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제 강달러, 즉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에서 이제 미국 쪽에다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쪽으로 돈이 몰려들기 때문에 미국 화폐인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달러가 강달러고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국은 영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25년 동안 외환 보유고의 달러 비중이 15% 정도 하락했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는데 그 절대적인 지위가 굉장히 좀 다소 깨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에 이 이제 외환 보유고의 달러 비중이 하락되는 추세가 유지될 경우에 10년 후에 달러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래요. 즉 다른 나라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최근에 금 보유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즉 더 이상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금이나 페트로달러라고 하죠. 석유 이런 다양한 원자재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미약하지만 위완화의 비율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달러는 굉장히 강하지만 이건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 즉 달러의 패권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 전문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시하니까 이게 또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세계는 금융 투기, 화폐 조작에 의존해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된 거는 금융의 어떤 금융시장의 투기,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기축통화국의 화폐, 달러의 무한 발행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경제에 왜곡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축통화가 흔들리니까 어때요?
그렇다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체할 만한 건 없다 보니까 원자재, 즉 비트코인, 금, 밀, 석유 이런 원자재에 대한 니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쪽으로 돈이 몰려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비트코인의 지지자분들께서는 미국의 달러가 붕괴하게 되면, 미국의 이제 기축통화의 지위가 붕괴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이제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테일러 캔이라는 분이 이제 제시한 데이터와 좀 유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그다음에 S&P 500 주가 지수를 비교한 지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자재와 주식의 성과를 비교한 지표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원자재가 성과가 잘 나오기도 하고 오일 쇼크 때죠. 어떤 때는 주식 시장이 잘 갈 때도 있습니다. 니프티 50 뭐 이런 때 이제 보통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주식 시장과 원자재 시장에서 돈이 오고 가요. 계속. 어떤 때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가고 어떤 때는 원자재 시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성과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 2000년에는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닷컴 버블이라는 게 터지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원자재 시장에 몰리면서 금융위기 때 원자재 쪽에 돈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굉장히 이 지표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표가 분모가 S&P 500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에 압도적인 돈이 몰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많이 몰렸냐면은 최소 1970년대 이래로 50년 만에 주식 쪽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습니다. 반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원자재가 상당히 저평가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데이터 말고도 인크레멘텀 말고도 다른 데이터를 참고해보면 원자재는 최소 50년, 최대 100년 정도 만에 극초 저평가 상태의 유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시면 1970년 이래로 현재처럼 이렇게 원자재가 저평가된 적이 없거든요. 원자재가 이렇게 저평가됐었던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금이 24배 6배, 뭐 은이 10배 이렇게 폭등하는 시기가 이렇게 원자재가 이제 원자재 성과가 안 나온 다음에 원자재 쪽에 돈이 몰리면서 금이랑 원자재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금값이 24배 폭등하던 당시 직전의 수준하고 마찬가지인데 현재 금이 돈당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당 1200만 원까지 가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기간 동안 10년 정도 만에. 금이 돈당 1200만 원인 시대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금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 시대가 또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자재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냐? 앞으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냐? 주식이 너무 많이 버블이 심각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의 사이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언제는 원자재에 돈이 많이 몰리고 언제는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는데 이거는 하나의 사이클에 불과합니다. 즉 역사적으로 반복되던 사실 중에 하나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사이클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해당되어 있는지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또 매크로 즉 거시경제 분석을 기반한 투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헤지펀드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는 이제 헤지펀드들은 다 매크로 펀드예요. 200조 원 정도의 수준을 운용하는 뭐 레이달리오나 하우드막스의 펀드들을 보면 다 매크로 기반의 펀드거든요. 그 이유가 대세의 흐름을 따라서 크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일러 캐니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달러의 패권에 대해서 이제 국가들이 불만만 가득했대요. 근데 현재는 실제 국가들이 행동을 하고 있다. 달러에서 이탈을 하려는 흐름이 실제로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처럼 실제로 경제 트렌드도 바뀌어가고 있고 이런 트렌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이미 정해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을 포함한 캐나다,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서 G7 국가라고 하죠.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이 또 그리고 브릭스인데 미국이 포함된 G7 국가보다 브릭스 국가가 국토를 2배 이상 가지고 있고 4배 이상이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브릭스가 이렇게 지금 달러를 이탈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이제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지금 브릭스의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이 또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딥시크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게 뭐냐? 미국에 있는 현재 가장 잘 나가는 AI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내지는 그것보다 더 나은 수준일 수도 있는 AI를 개발했어요.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이 없어도 초저렴한 비용으로 AI를 똑같은 수준으로 개발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제가 중국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이나 전기차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얘기를 되게 저는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샤오미가 과거에
샤오미가 아니고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영재들도 많이 탄생을 했고 생각보다 미국의 AI 기술이 거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인사이트를 동시에 저희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미국 AI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받쳐질 수 있는 이런 성장성이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왜냐? 옛날에는 엔비디아의 칩 없이는 절대 AI 개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반면에 딥시크의 이런 약진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이제 생기죠? 엔비디아의 칩이 없어도 내지는 엔비디아의 칩이 이만큼 들어가야 될 게 요만큼만 들어가도 AI가 개발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매출과 이제 매출이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미국 AI에 대한 이런 주가 받침이 덜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AI 붐이 일면서 AI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닷컴 버블 때입니다. 자, 인터넷이라는 게 세상에 처음 나오고 등장했을 때 굉장히 주목받던 기업이 있어요. 엔비디아처럼. 그게 뭐냐면 바로 시스코죠.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만드는 개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스코도 그 당시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었던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에요. 게다가 토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시스코의 네트워크 라우터 이런 통신 장비 없이는 인터넷 세상에 접속을 못해요. 즉 인터넷이라는 어마무시한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 열렸는데 이 인터넷이라는 세상에 접속을 하려면 시스코의 제품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스코의 제품이 있어야지만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세상에 접속을 하려면 시스코 없이는 못한다. 그러면 시스코의 주가가 어때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50% 이상 기록을 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성장했던 것처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게 되냐면 시스코 제품 없이는 절대 인터넷 접속 못한다. 이게 깨졌어요. 왜 그러냐? 지금의 딥시크처럼 그 당시에도 시스코의 대항마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스코의 어마어마한 제품 가격 굉장히 비쌌겠죠, 당연히. 근데 이 제품 가격이 깨져버리게 되죠. 왜냐? 대항마들이 나왔으니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코와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돼요. 제가 알기론 지금도 시스코는 동종 업계 1위지만 더 이상 시스코의 제품 없이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야지만 AI를 만들 수 있고 AI의 시스템을 이 AI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어떨까요? 엔비디아의 주가, AI의 거품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시스코의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지금 마치 AI 붐과 비슷했던 닷컴 버블 당시 고점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7,800일 동안 즉 원금 회복하는 데만 21년이 소요하게 되는데 고점에 투자했으면 이익이 그대로 물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버블이 꺼졌기 때문에. 주가가 그리고 또한 90% 폭락을 하게 돼요. 즉 딥시크의 이 작은 나비의 날갯짓 같은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되냐?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투자 시장은 늘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배움이 짧고 경험이 짧을수록 특정 종목이나 사건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AI라는 게 등장했어? 이제 앞으로 AI가 없으면 세상은 안 돌아가. 그리고 AI가 모든 시장을 잡아먹게 될 거야. 근데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1920년에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도 주가가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 냉장고, 전기, 가스, 라디오, 자동차. 우와, 앞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나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우리가 앞으로는 라디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에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기술인 줄 알았지만 이게 보편화되면서 이 주가의 버블이 꺼지게 되는 사건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금융 기득권들은 이런 사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허한 투자가 필요한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의 이런 약진이 앞으로 AI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같이 토론해보면서 이게 실제로 딥시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꼭 빠진다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하면 좀 더 건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